100세 시대,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장수는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인데 나이 들수록 점점 늘어나는 병원비는 물론 아버지가 결혼 자금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틈만 나면 손 벌리는 자식들까지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은 없는 답답한 상황 계속될까 두려우신가요? 내 소유의 집만 있으면 매월 꼬박꼬박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든든한 노후 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최성환 은퇴설계 전문가, 이영주 자산관리 전문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장우철 본부장과 함께 내 집으로 마련하는 노후자금,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5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이 5월 8일이네요. 어버이의 날입니다. 그동안에 좀 바쁘다는 핑계로 쑥스러워서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랑과 존경의 마음들,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참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뭐 이런 그 표현들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빈손은 곤란하고 이제 요즘에 꽃 같은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역시 이제 실속 있는 걸로. 저 현금. 네. 저는 사실 아침 방송 준비하느라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못 드리고 나왔는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걸 주는 거예요. 네. 카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사랑한다고 쓰고 카네이션 주고. 네. 잡아주세요. 중요한 게 이 안에 있는데. 네. 3분 카메라. 저기 평생 효도한다고. 이야. 평생 효도한다고 썼어요. 엄마 아프면은 딱 주물러주고. 그런데 이런 거 딱 받으면요. 가슴이 막 뭉클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다 우리 아이 교육비를 대주고 집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다 물려주고 이러고 싶거든요. 네. 노후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왜 제가 최 소장님 눈치를 보게 되죠? 잘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왜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 살면서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네. 애들한테 너무 이렇게 부양을 많이 하면 내 노후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요. 요즘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네. 하고 있는 오해가 바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 노후는 내 자식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 앞으로는 뭐 재수 없으면 120살, 뭐 이렇게 100살은 이제 바라보는 시대잖아요. 예. 요 설계 좀.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100살이냐 120살이냐 이것보다도 네. 이게 꾸준하게 나오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연타남, 연타녀가 되자. 그러니까 연금 타는 남자와 연금 타는 여자. 이 연금이라는 게 좋은 게 종신으로 받아놓으면 매월 월급처럼 같은 돈이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죠. 네. 근데 요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가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게 저희가 조사한 표가 있더라고요. 좀 표를 네. 보면서 어떻게 인식이 바뀌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예전과 확연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니 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잘 살면 좋은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중장년들이 하는 오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100살까지 못 살 거야. 이런 분이 아직도 많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랬죠. 100살까지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식은 다른 자식과 다를 거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아니래요. 요즘 자식 세대들이 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가 2002년에는 71%였어요. 2016년에는 31%로 절반 가까이 추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 스스로 해결을 하셔야죠 하는 견해는 10%에서 19%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가족을 포함한 정부와 사회가 이렇게 부양해야 된다는 견해가 18%에서 46%로 3배까지 늘고 있으니까 이제 자식들로부터의 부양은 바랄 수 없는 시대.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딱 저희 부모님 세대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뭐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내 열정을 다 벌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교육비를 다 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막바지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자 이제 한시름 나서 숙제 끝났어라고 하면 뭐 정말 내게 남은 돈을 다 드릴게 이거잖아요. 다 자식들이 다 쓰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내 엉덩이 깔고 앉는 이 집 하나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집. 네. 예. 그래서 하우스 푸어, 웨딩 푸어, 에듀 푸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번 돈을 다 자식에게 쏟아붓고 이제 남은 건 집 한 채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 지금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면요.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5%입니다. 특히 나이가 더 올라갈수록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부동산 한 채만 가지고 실제로 노후를 설계하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 중에 뭐냐면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노인 중에서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데 현재 47%가 노인 빈곤입니다. 빈곤.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렵게 사신다는 거거든요. 이 노인 빈곤율을 이제 산출하는 데이터를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노인 빈곤이거든요. 네. 근데 정말 좀 약간 재밌는 건 뭐냐면 이 47%의 노인 빈곤층 중에서 실제 26%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집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뭐가 어렵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집을 까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에 대한 공포가 점점 좀 커지는 이런 상황이 좀 가중되고 있죠. 네. 그래서 흔히 하시는 말씀으로 집을 뜯어먹고 사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제는 적어도 그러니까 직업전선에서 물러나서 은퇴 생활 이후에 한 4, 50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 생활 자금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집을 그냥 뭐 깔고 앉아 있다가 자식에게 이제 물려주느냐 아니면은 내가 노후 자금의 어떤 원천으로 활용하느냐 이 얘기인 거잖아요, 소장님. 네, 그게 오늘 사실 핵심인데요. 네. 마침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이제 주택을 노후 자금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느냐라고 물어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주택연금으로 활용한다라는 대답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60세 이상 되는 분들의 부동산 비중을 보면은 80%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증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규모를 축소해서 그 차액을 활용한다는 대답이 이제 30%가 되는데요. 네. 37. 그러니까 이제 뭐 은퇴할 때쯤 되면 아이들도 이제 뭐 이렇게 시집장가 가서 분가를 하고 나면 집의 규모를 좀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부동산이 더 이상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상속 재산이 아니라 네. 내 노후를 위한 은퇴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신 집을 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좀 바라보게 시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실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나의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새롭게 또 보완돼서 계속 바뀌고 있더라고요.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채널 티벗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은 카카오스토리 채널에 정리해 놓겠습니다. 네, 오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2대의 전화 마련했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 직접 전화 주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혜성 차장님, 김선희 과장님께서 오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전화 02-368-1171, 1172, 368-1171, 1172 2대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 끝난 후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1688-8114, 1688-8114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부자의 개념이 뭐 이런 거였잖아요. 부동산 부자. 네. 뭐니 해도 땅 부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최고로 각광을 받았었는데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그 현금이 좀 그 도는 부자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따박따박 그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 뭐 연금 부자들. 이런 분들이 노인정에 가도 뭐 인기 최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주택 연금도 이런 뭐 정리해보자면은 이런 류의 연금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부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이제 60세 이상 네. 그리고 이제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면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라도 이제 주택가격 합산해서 9억 원 이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맡기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선생님, 제가 명의가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남편이 60세가 됐어요. 네. 그래도 가능해? 문제 없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네.
그게 궁금하셨군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집을 담보로 이제 연금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일단 담보가 딱 들어가면은 관심이 좀 더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괜찮은 건가?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예. 예, 그 은행에서 주는 그 대출하고 뭐가 좀 다른 거예요? 예, 성격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네, 예. 장우철 본부장님. 예. 그 모양새는 비슷한데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예.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타 쓰는 모양새는 같은데요. 네. 예. 주택담보대출은 목돈의 빚을 내서 일정 기간 이자와 원금을 갚다가 갚아야죠. 만기가 네. 되면은 대출을 다 상환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쓰시다가 뭐 원리금 연체가 된다든지 그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심할 그렇죠, 경우 그렇죠. 뭐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에 반해서 주택연금은 내 집에서 평생 연금을 받으면서 살다가 두 분이 모두 사망할 때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담보가치라고 할 수 있는 집값보다도 연금액이 많아져도 준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정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네.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것이 주택담보대출과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언뜻 듣기에도 굉장히 장점이 많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더욱더 특별한 장점 3가지가 숨어 있대요. 주택연금, 이래서 정말 좋아요.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쭉 평생 거주할 수 있고요.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평생 거주 보장, 평생 연금 지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확실한 그 노후 생활 안정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가끔 보면은 가입하고 나면 내 집 뺏기는 거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 명의로 된 집에서 죽을 때까지 정해진 연금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가 몇 살 정도냐면요. 110세입니다. 주택연금이 108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벌써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오래 살아도 집값이 떨어져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장받으니까 그러니까 장수 리스크, 집값 하락 리스크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가지신 분들만 이게 해당하나요? 아니면 뭐 오피스텔도 있고 상가도 있고 단독주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네. 시골 농가주택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택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에게 연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는 기본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요. 근데 상가 중에서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신 분들은 또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거 보시면은 오피스텔은 되냐 안 되냐 물어보시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금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 해당이 되지만 네. 토지만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는 없고요. 혹시 뭐 땅이나 논밭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대상이 아니라 농지연금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집이 있느냐, 이게 주택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가 주택연금의 대상이 된다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목적성이 이제 주거에 적합화돼 있느냐에 따라서 주택연금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예, 돌아가실 때까지 쭉 이게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이 된다는 거. 내 집에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이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자, 이래서 좋습니다. 배우자도 같은 혜택으로 쭉 배우자까지 보장을 한다. 와. 예. 네, 주택연금은 가입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분까지 평생 종신 지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입자가 사망하셔도 배우자에게 100%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거든요. 실제 다른 연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에 지급되는 비중이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반면에 주택연금은 100% 다 지급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특히 이제 전업 주부셨던 분들, 국민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다른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분들은 주택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하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남편이 이름으로 이렇게 주택연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명예 변경을 안 해도 제가 계속 쭉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명예 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명의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배우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남아있는 배우자분한테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는데요. 네네. 가끔 그 자녀들과의 그 상속 지분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신탁 방식 주택연금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생전에 배우자에게 그 소유권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연금이 중단되는 법이 없이 사망 후 바로 살아있는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금액은 마찬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예.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예. 100% 같은 금액입니다. 네.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네요. 자, 주택연금 이래서 좋아요. 세 번째 열어볼게요. 죽을 때까지 같은 금액으로 쭉 간대요. 그래서 집값이 폭락해도 연금액은 동일하다고요. 괜찮네요. 네, 이게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은퇴한 후에 집 한 채 남은 사람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서 시작된 제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값 등락과 관계없이 일정 수령액이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입하고 나면 이제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집값이 하락해가지고 집값보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지면 그 부족한 부분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정부가 책임을 지니까 뭐 가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인 셈이죠. 그 집값이 떨어지면 아유 나 주택연금 되게 잘했어 이렇게 정말 하지만 그때 집값이 갑자기 확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 손해 아닐까요? 본부장님. 예.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택가격 상승분도 가입자와 후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인데요. 왜냐하면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다음에 네. 주택연금을 정산했을 때 남는 부분이 있으면 국고에 기속되는 게 아니고 상속되기 때문에 상승분은 그대로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래도 저래도 괜찮네요. 이게, 그렇죠. 상당히 괜찮네요. 단단한 보장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같아서는 부동산이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도 우리가 뭐 그렇게 절대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올라도 그러니까 보장이 되고 나머지는 상속이 가능한다는 거. 근데 이렇게 그 이제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에 그 이런 뉴스 있거든요.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주택연금의 기금 자체가 고갈돼서 연금이 이거 중단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신도 없진 않아요, 본부장님. 네, 그 몇 주 전에 저런 기사가 떠서 많은 네. 분들이 좀 염려를 하고 그랬는데요. 네. 예. 주택연금은 준정부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보증을 하고 있고 네. 공사법에 의해서 정부는 그 손실이 공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예, 따라서 정부와 공사가 다 망하지 않는 한 주택연금이 지급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매년 저기서 문제가 됐던 주택가격 상승률 등에 대해서 정밀하게 예측을 하고 매년 조정을 하고 있어서 신규 가입자분들에게 그 조정된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데 2007년 이후 이 주택연금이 출시되고 난 이후에 총 13% 정도가 줄어들고 앞으로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게서 아마 월 지급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게 이득이 되겠습니다. 저 잠깐 궁금한 거 있는데요. 돌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가입을 했어요. 아까 집이 폭등해서 막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때 파는 거예요. 연금을 그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팔고 그다음에 집값을 챙기고 다시 가입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한데요. 3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3년 저감이 안 돼요? 네. 오늘 궁금하신 거 진짜 많으시네요. 야무지게 설계를 하고 계시네요. 뒷부분까지 챙겨보시면 네네. 그런 정보들 다 나와요, 오늘. 네. 자, 지금 10시 19분 지나고 있는데요. 실시간 의견과 궁금증 볼게요. 수국님. 100세 넘으신 저희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 100세가 당연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100세가 넘는 분들은 저희들이 90세로 가정을 하고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요즘 오르고 있는데요. 그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요즘엔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하잖아요. 요거 참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예.
이영주 전문가께서 네.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바로 그 가입자가 부담하시는 건 아닙니다.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주택연금 내에서 실제 나중에 처분할 때 그때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받으시는 연금액은 동일합니다.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관계없이.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예. 설명하겠습니다. 네. 주택연금은 사실 크게 주택가격 상승률하고 네. 그 예상 장기 평균 이자율, 네, 평균 수명 이 세 가지가 주요 변수로 구성이 되는데 네. 이자율이 높아지면 장기 이자율도 높아져서 주택 월 지급금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 이자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되면 빨리 가입하는 게 왜냐하면 매년 한 차례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빨리 들어야겠네요. 조정하기 전에. 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다 이 연금액을 줄이는 걸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수명은 늘고 집값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고 이자율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무슨 홈쇼핑 볼 때 마감 임박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조건이니까 빨리 가입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받을 수 있을지 네. 그 연금액 궁금하죠. 정산하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알려주세요. 예,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네. 집값이 높을수록 연세가 많을수록 많이 드립니다. 젊은 분들은 앞으로 연금을 받을 날이 많아서 연금액을 잘게 쪼개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연세 드신 분보다 적게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구체적으로 보면 5억 원 주택의 경우 60세에는 103만 원, 70세에는 153만 원, 예. 80세에는 244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실거래가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거래가. 실거래가군요. 근데 이게요, 한 번 이게 연금에 들어서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금액 쭉 받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제 가시점을 잘 노리는 거지.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딱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고요. 뭔지도 모르잖아. 그걸 좀 아니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쪽집게 도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의 향방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정부가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또 재건축 대책 내놓고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조금 하락세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전세 가격도 그렇고 이 매매 가격도 이렇게 조금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인데 네, 이 네. 인구까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멈추고 다시 이제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잘못하면은 일본형 주택 시장 장기 침체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막 은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수입이 없어지니까 수입 창출이나 현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큰 집을 아까 작은 집으로 뭐 이렇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할 수 없이 집을 팔게 되면 집값이 하락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감 임박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자금원으로 해서 노후에 써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면은 노후의 그 현금 포트폴리오라고 해나나요? 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주택연금을 받는 방식이 종신지급형 방식이 있고요. 확정기간 지급형 방식이 있습니다. 네. 종신지급형 방식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방법이고 확정기간 받는 방식은 일정한 기간을 딱 정해서 기간 동안만 지급해드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이걸 좀 선택하실 필요가 있어요. 노후가 보면 일단 활동기, 회상기, 간병기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아직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회상기, 간병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노후 자금이 좀 덜 쓰게 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개인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시다. 이러신 분들은 실제로 확정 기간으로 받으셔서 오히려 평생 종신연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더 많이 받으셔가지고 좀 더 윤택한 생활, 활동기 윤택한 생활을 하시고 일정 기간이 되면 종료되는 방식 이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다른 부분이 없으시다.
이런 분들은 평생 살 수 있는 어쨌든 현금 흐름에 대한 대안이 없으신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종신지급형을 선택하셔가지고 평생 동안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짜시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말 상담 받아보긴 해야겠네요. 오늘 상담 전화 2대 열려 있어요. 02368-1172번 2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잖아요. 네. 주택연금 실제로 활용하시면서 덕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안용희 씨 부부. 젊은 시절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막막했죠. 그때는 자식들 공부 열심히 시키고 노후는 그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조금 아까 우리 과거 자영업에 오래 종사했었던 부부는 60대 중반 은퇴를 했습니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게 없어요. 또박또박 달달이 나온 금액이 없다는 얘기죠. 30-40년을 얼만큼 여유 있게 사느냐 그거 생각을 해봤더니 딱 적합한 게 주택연금이다. 부부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은 주택연금 가입이었는데요. 2015년부터 매달 꼬박꼬박 250만 원의 연금이 월급처럼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달달해. 우리 생활비가 있다는 거. 첫째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너네만 잘 살면 돼. 주택연금 가입 후 노후 생활이 더 여유로워진 부부.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손자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딱 제 날짜에 되면은 그렇게 메시지가 오고 입금이 딱 되고 그러면은요 너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평생 지켜온 내 집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부부. 앞으로 더 행복하세요. 야, 남은 여생에 매달 250만 원씩 다박다박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노후가 따뜻하겠습니까? 이 두 어르신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정말 어떤 그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인지 여유로워 보이고 참 좋으신데요. 예. 일단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도 지갑을 자주 여니까요. 멋있으세요. 자식들은 물론이고 손주들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러고 나름대로 자식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예. 제일 좋은 것은 저희 두 부부가 삶의 질이 달라졌고 예. 또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다는 게 그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머님 옆에 계신데 한 말씀 하셔요. 어떠세요? 이 주택연금은요, 우리는 영업을 했기 때문에 달달이 저게 없었어요. 예. 달달이 나오는 고정적으로. 예, 예. 고정적으로 이제 월급이라든가 뭐 그런 게 달달이 나오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달달이 나오는 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그 가입을 비교적 좀 늦게 시작하신 것 같아요. 70세인가 시작을 하셨죠. 그러니까 금액이 더 많아지는 거죠, 본부장님.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잠깐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까 네. 본부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예. 나이오고 주택 값에 따라서 수령액이 많고 적고 차이가 납니다.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확실히 매달 들어오는 그 연금이 좀 든든하게 주는 건 맞는 게 저희 아버님이 어찌나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하고 계시는지 네, 부럽네요. 네. 10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좀 보겠습니다. 네. 한 사람 명의로 다세대 4층 건물인데요. 한 개층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층을 합하면 9억 원 뭐 이하이신가요? 뭐 이런 것들을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세대 한 개층이요? 예. 다세대 주택은 그러니까 등기가 분리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가 분리가 안 되죠. 최소한 네, 안 그런 됩니다. 경우는 그 건물 전체를 가지고 가격을 따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명의로 다세대 4층 건물인데 한 개층만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가? 예, 그러면 가능하면 가능한 걸로. 별도 등기가 된다면. 예, 네. 별도로 되니까. 그러니까 상한선만 지켜준다면 예, 9억 예, 원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다음 볼까요? 재건축이 기대되는 아파트에 살아요.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네. 가입 후에 재건축이 되면 많이 뛸 텐데요. 네. 요거. 그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요? 이거 그러니까 어렵네요. 뭐 그 기간에 이제 건축 기간 동안에 이제 딴 데 사시는 것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뭐 주택연금은 계속 매월 일정한 금액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해서 입주하실 때 되면은 이제 재정산은 아주 집값이 달라졌으니까 네네. 그 부분만 다르지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주택연금 가입자인데요.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가입 해지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이사하시더라도 이제 크게 보시면 이사할 시점에서 자기 집이 5억이라고 그러면 네. 이사 가는 집이 5억이다 같은 금액이면 같은 금액을 계속 받게 되고요. 네. 그보다 조금 더 비싼 집으로 가면 좀 더 드립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각 주택연금 가입한 지사에다가 문의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해지 안 하고 바로 그 예, 연결이 됩니다. 이사 주소지가 달라도 연결이 예, 되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는 주택연금인데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가요. 그런데 이걸 막상 가입을 할까 말까 하면 이게 좀 망설여져요. 왠지 좀 찜찜한 점이 있거든요. 자, 크게 이제 4가지의 궁금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래서 망설여진다. 첫 번째 볼게요. 내 집을 빼앗아 가겠다고? 여보, 반찬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반찬 부정하는 거야? 이번 달 생활비가 바닥이라고. 벌써? 속 없는 양반. 이나마 애들이 매달 생활비 모아주니까 이거라도 먹는 거야. 어? 자식들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난 미안해 죽겠는데. 여보, 내 친구가 주택연금을 받아서 지난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더라고. 그게 아주 쏠쏠하다네. 연금? 응, 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요즘에. 네. 어서 오세요. 며칠 후 주택연금 방문 상담을 신청한 부부. 지금 이 집이 아버님 소유가 맞으시죠? 그럼 내 집이지. 아버님 소유의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월 지급액을 정하신 후에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드리고. 뭐라고요? 담보? 내 평생 마련한 이 집을 내 집을 가져간다는 거요? 아니 그게 어림없는 소리. 내 평생 피와 땀이 서린 건데 어딜 내 집을 나눠 먹겠다는 속셈 아니야. 내 집은 절대 못 뺏어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정말 집을 빼앗기는 걸까요? 그렇죠. 한평생 모은 거고 집과 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지금 거기에 담보가 들어가면 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저런 사례가 있나요? 예,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집을 빼앗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받게 될 연금액에 대해서 집을 담보로 설정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금지 등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금지 등기에 의해서 오히려 부분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집을 소유권을 보존하는 그런 효과까지 생깁니다. 네. 그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담보 이런 얘기를 딱 하면 앞뒷단 다 들리지 않고 무조건 담보하면 빚이다. 그리고 빚이다. 이거 잘못하면 그렇지. 집이 이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실제 담보 보증이라는 단어도 저도 쓰지만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예. 근데 실제 담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시는 개인 연금도 내가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고 이제 금융기관이 그거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잖아요. 네.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 그런 분도 계세요.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인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계속 생활비를 뺏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통장의 한도가 넘어가서 갚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집이 압류당하게 되거나 그렇죠. 담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주택연금은 이런 일이 없는 거죠. 네. 진짜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진짜 압류를 당하게 된 상황이 됐다면
그 경우에 대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보증.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것이 내가 보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저를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는 이런 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노후 자금을 확보하실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증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보증을 나라에서 서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자, 주택연금 이것 때문에 망설여진다. 두 번째 이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설여진다. 자식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예. 당장 다음 달이 문제야. 응? 10년 만에 바닥이 난 노후 자금. 우리 이거 이제 어떻게 살지? 살 날이 구말린데. 있잖아 여보, 우리도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건 어떨까? 주택연금? 현금도 없고 가진 거는 이 집 달랑 한 채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거 또 잘 이용해서 노후 대책을 세워갈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이거라도 잘 간수해야지. 이 집 없어봐.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봐. 애들이 그거 싫어하려나? 막말로 이 집이라도 있으니까 우리 아플 때 애들이 와서 들여다도 보고 명절 때 며느리가 손주들 데리고 와서 얼굴도 보여주고 그러는 거지. 이 집 없어봐. 하여튼 이 양반이 속도 없어. 에휴. 아내 말을 들어보니 주택연금에 들면 자식들 볼라치 없을 것 같은데 부모의 주택연금 가입,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게요. 자녀들 마음은 잘 모르겠고 일단 부모 마음은 좀 저럴 것 같은데 예, 장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부모님들은 당연히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자녀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주택연금 특히 가입 전과 가입 후의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저 표에서도 보시면 그 가입 후의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식 부담이, 내 부담이 줄어드는구나. 네, 그게 아마 표로 제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주택연금 가입 후에 그 소득원 변화를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가 있는데요. 예. 그 수익 금액이 주택연금 가입 전에는 169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바뀌었고, 저 내용을 보면 그 증가한 주요 원인이 주택연금 수령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식의 부담액은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주택연금을 부모님 받으시면서 자식의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담은 좀 커질 수뿐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언론에서도 발표하고 있지만 그 예전처럼 그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는 당연히 자기 집을 물려줘야 된다는 이런 전통적인 생각도 많이 지금 바뀌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은 그 자식들에 대한 과도한 지원 때문에 그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이 그 자식 리스크다 이런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식들이 뭐 사업이나 대출 받는다고 집담보 빌려달라고 그러면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잘 되면 모르는데 잘못되면은 집을 날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집도 절도 없이 길거리에 나가는 이런 것들이 노후 파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근저당 설정에 대한 금지 등기를 동시에 해드리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나 주택연금 가입해서 이게 설정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좀 더 아니 그 소장님 그러면 되잖아요. 네? 주택연금 들었는데 우리가 꼭 자식들한테 나 주택연금 들었어 이런 거 보고할 일 없잖아. 그냥 내 집에서 내가 사는 건데 들을 거 안 들었어 뭐 이렇게 하면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보고할 일 없잖아요. 그래도 투명한 가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게 세대별로 이 대화가 단절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자식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나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집문서를 만지작거리면서 있으면 효도를 그냥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방법이 이렇게 늘어난다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식 사랑을 뒤집었을 때 이게 자식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100세 시대에는 기억하셔야겠어요. 자, 주택연금 이것 때문에 망설여져요.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가 낫지 않을까요? 엄마 좀 드세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 얘들아, 지난번에 엄마랑 주택연금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왔어. 주택연금이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적더라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라는데? 에? 100만 원이요? 아, 그거 너무 빠듯하잖아요.
그럼 이 집을 새로 주고 엄마 아빠는 외곽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그것도 괜찮네. 이 집은 계속 살아있고 월세를 내놓으면은 연금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동네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떠나자고? 아, 자식들도 다 여기 살고 친구들도 다 여기 있는데 난 싫어. 아 그래요 아빠. 나 바쁠 때 엄마가 우리 애들까지 봐주시는데 엄마 없으면 아쉽단 말이야. 그럼 어쩌자고. 응? 연금을 받을지 전세나 월세를 받을지 고민인 상황. 어느 것이 더 이득인 걸까요? 요거는 계산기를 잘 두들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전월세를 주고 나는 좀 단대로 이제 옮기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주택연금 가입하는 게 더 나을까? 어느 게 수익률이 더 나을까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기 전에 예. 이미 저기 방송에서 보셨듯이 실제 우리 배우자 아내분들은요, 이 지역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포기한다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사실. 근데 바깥 분들은 말 그대로 바깥만 도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네트워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딴 데 가서 살면 어때? 뭐 상관은 없으시죠. 근데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도 이 지역에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보더라도 제가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데, 즉시연금을 그냥 주택연금에 가입하셔가지고 주택연금 이 집에 사시면서 계속 사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이 집을 전세나 월세로 바꾸고 주거지를 이전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받는 방법을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 집에 거주를 하면서 매월 75만 원의 주택연금 받으세요. 연금액이 적다고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이 집에 거주하면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집에서 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에 여기서 이 집에서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한 한 90만 원 내외입니다. 근데 또 나가서 사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거비가 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차익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전세를 주고 혹은 집을 매도해서 보증금으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직시연금을 가입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또 사신다 하셔도 어차피 집을 나가셔서 또 다른 주거비용이 들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즉시연금의 효과보다도 주택연금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사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하잖아요. 네. 또 이제 만약에 나가서 전세를 하시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셔야 되죠. 할 때마다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죠. 참 전혀 모르는 낯선 환경에 가서 새로 적응하셔야 되잖아요. 뭐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제 30, 40대도 굉장히 힘든데 결과적으로 60대, 70대 되셔가지고 계속 이동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성적으로 봤을 때도 내 집에서 살면서 연금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그 주택연금 가입 시에 절세 효과도 적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게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면은 뭐 재산세가 1년에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소득이 없는 노년층한테는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5억 원 이하면은 재산세의 25%를 깎아줘요. 그리고 5억 원 이상이라도 5억 원에 해당하는 분만큼 25%를 깎아주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연금 소득에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수령연금을 모두 합해서 이 연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니까 꽤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후에 발생하는 대출 이자에 대해서 연간 한도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니까 만약에 한계세율 16.5%를 적용하면 최대 뭐 33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주택연금도 대출의 일종이다 보니까 이 등록세 같은 게 붙는데 이것도 깎아줘요. 그래서 이제 3억 원짜리 집을 맡기면 등록세가 감면되는 게 한 106만 원 정도니까 적지 않은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장에서 이제 물건 깎아주시는 것보다 이게 세금 깎아주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도 있네요. 근데 이제 월 지급액을 좀 높이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좀 있다면서요? 예. 아까 그 두 분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실제로 그 월 지급금이 좀 생각보다는 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와 협조해가지고 그 전대 방식의 임대, 그래서 일부 임대나 전부 임대, 불가피한 경우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전부 임대고요. 그러지 않고 당장 빈방이 있는 경우는 일부 임대를 통해 가지고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뭐 그밖에 주택연금의 유동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월 지급금을 늘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임대라는 것은 내가 주택 그 연금을 받으면서 방 하나가 비면 거기 세를 주거나 뭐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예. 괜찮네. 예, 지금도 보증금 없는 임대는 가능한데 본인 어르신들이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자체나 그 지방공사에다가 임대를 주어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택연금 이것 때문에 망설여진다. 네 번째 고민입니다. 목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여보, 내 친구가 그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더라고. 아주 잘 살고 있어. 그거 집 담보 맡기고 매달 연금 받았었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어? 목돈이 필요할 때는 이 집이라도 팔거나 담보대출 받으면 되는데 그거 가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듣고 보니 그러네. 5년 전에 수술한 내 암도 재발할 수도 있고. 목돈이 필요할까봐 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부부. 그런데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곧 결혼하려고요. 응? 아니 너희들 내 후년쯤에 결혼한다고 안 했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글쎄 엄마 할머니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가 결혼 자금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뭐? 전세 자금 얻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서요. 내 팔자의 연금은 무슨? 갑작스러운 목돈 마련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포기하는 부부. 방법은 없나요? 네. 네. 저럴 때가 놀라면서 좀 걱정이 되죠. 자식을 좀 도와줘야 할 상황이 생겼거나 혹시 뭐 네. 병원비 같은 게 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 마이너스 통장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개별 인출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가 뭐 병원비다, 의료비다, 교육비다, 뭐 주택 수리비다, 뭐 또 자녀 결혼 자금 등 게 목돈이 필요하면 마이너스 통장처럼 일시에 목돈을 꺼내 쓸 수가 있거든요. 대출한도의 50%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목돈을 인출하는 만큼 월 지급액은 떨어지겠죠. 낮아지는 거 좀 인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혹시 이제 형편이 돼가지고 다시 인출금을 되갚으면은 일에 한해서 이 지급액을 올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해서. 한 번만. 네. 한 번만. 예.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화 지금 많이 와요. 잠깐 상담석에 다녀오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많던가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데 주택연금에 가입하시게 되면 기초노령연금 수령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하는 문의가 많으신데요.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데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잘 해주세요. 서울전화 02-368-1171, 117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경북 포항에 사는 주부 이정순이에요. 예. 오늘 방송 보면서 주택연금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은행에 가서 물어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설명하더라고요. 예, 요거 좀. 어디로? 예, 저희 주택금융공사에 전국에 20개 지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찾아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아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1688-8114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1688-8114. 예.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그 원격지에 거주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자녀들하고 같이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화상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상 상담은 저렇게 TV 화면에서 저희 전문 상담사와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말기가 어둡거나 이해력이 떨어지시는 어르신들에게 아주 적합한데요. 가까운 그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공공센 기관에 찾아가셔가지고 저희 공사와 연결을 부탁하시면 그 온나라 PC 화상회의라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걸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화상회의가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손쉽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1688-8114 이거 적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1688-8114.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신 후에 전화를 1688-8114 걸으시면 계속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49분인데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집에 자녀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대답을 하셔가지고. 네. 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집값보다 많이 쓰고, 사망하면 초과분을 자식들이 갚아야 할까요? 일단 집값보다 많이 줄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이 주택연금을 많이 받는 길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한 90세로 사실 걸로 했는데 100살 살면 10년 동안 더 받으셨으니까 이거 내가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래 사셨군요. 실제로 아까 108세시라고 그랬잖아요. 주택연금 최고 고령자가. 네. 앞으로 110세가 넘는 분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래 사는 게 이익이라는 그 말씀 하셨네요. 자, 오래 살자 이거죠. 자, 주택연금 맞춤 활용법입니다. 이번엔 그러니까 그 주택연금을 각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그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그 처방전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대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후 자금은커녕 대출까지 있는 빈곤한 60대의 경우는요. 어떻게 되느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세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택연금 가입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금액의 최대 70%까지를 일시에 인출을 해가지고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반기부터는 이걸 더 늘려서 90%까지 늘릴 예정이니까요.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있는 분들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시면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일단은 주택연금을 받아서 기존에 내가 주택담보를 했던 그 대출 다 갚는 건 좋아요. 뭐 이자 이런 거 안 나가니까. 그런데 이걸 다 갚고 나면 월 내한테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너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이제 빚을 갖고 나면은 매월 나가던 대출이자 원금이 안 나가게 되니까 생활비 현금 흐름에서 이제 숨통을 트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이 빚을 언제 갚나.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못 갚는 거 아닌가. 뭐 이러는데 그 빚을 갚게 되면은 그런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또 일정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생활비도 마음도 홀가분하고요. 여기다가 연금까지 받으니까 뭐 말 그대로 뭐 일석삼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중요한 건 주택연금은 나 죽을 때까지 안 갚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집으로 그냥 담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빚 있어봐요. 노후에 심지어 여기에 돌덩이 하나 있는 것처럼 힘든데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 잃거든요. 건강도 챙길 수 있다니까요. 다음 볼게요. 노후 대비를 못하고 있는 불안한 40, 50대 이런 분들에게는요. 주택연금 사전 예약으로 노후 준비하세요. 주택연금 사전 예약 보금자리 론이 있다는데 40, 50대도 이게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과 노후 생활비를 동시에 마련할 수 있는 그 주택연금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이 있는데요. 보금자리론 받으실 때 나중에 그 연세가 두 부부 중에 60세가 넘는 분이 생겨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대출액의 0.15에서 0.3%까지 전환 장려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미리 예약을 하면 오 좋네요. 많이는 아니지만 요만큼 더 받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40, 50대의 그 어떤 그 노후 보장용으로 그 좀 든든한 면이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저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요. 더 많은 연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대형 주택연금이 나옵니다. 주택연금의 따뜻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인데요. 1억 5천 이하의 그 부부 기준 1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정부 재정으로 최대 12.7%까지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그 일반 주택연금보다 좀 더 많이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따뜻한 정책이네요. 네. 54분인데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보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는데요. 연금액이 동일하면 손해 아닌가요? 라는 여름산행님의 질문인데요. 네, 예. 저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택가격 상승률, 예상 상승률을 반영을 하거든요. 예. 통상 보면 길게 보면은 물가만큼 적어도 주택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이제, 근데 뭐 요즘엔 사실 물가도 좀 안정되고 주택가격도 안정되고 있으니까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살고 있는 집에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집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철거하게 될 가능성도 크겠네요. 네. 그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저런 특수한 경우에는 보다 좀 더 지사에서 상세한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볼까요? 네,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재혼할 경우 배우자 혜택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영주 영주 선생님 선생님, 네. 가능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부부에게는 혜택을 드립니다만은 예. 가입 이후에 이혼을 하시거나 재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을 받다가 집을 팔아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이거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네. 예, 장본부장님? 네. 집을 파신다고요? 예, 예. 일단 집을 파셔가지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시는 경우는 아까 제가 이사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네. 뭐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는 그때까지 쓴 주택연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받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요. 100세 시대 가장 확실한 그 노후 자금원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 드릴까요? 본부장님부터요. 그 주택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라기보다는 그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 정책입니다. 또한 그 저희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구조적인 그 소비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활성화와 경제가 어려운데요. 어르신들이 적절하게 소비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대책으로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는 본인의 그 노후 생활뿐만 아니고 경기 활성화, 경제 살리기, 일자리 대책에 참여한다는 정신으로 스마트한 선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방송 끝나시면 1688-8114로 상담 받으시면 되겠어요. 네. 네. 나이 들어서 당장에 쓸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서러운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생 내 집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나와 또 내 배우자의 노후를 위해서 주택연금 등 그간에 내가 마련한 내 집을 활용한 전략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입니다. 예. 네. 그 연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면서 내가 노후에 지금과 같이 말짱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네. 노후는 활동력과 판단력, 기억력이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하는 부동산, 내가 지켜야 하는 그런 집보다는 나를 지켜주는 연금. 네. 이거를 가지고 연금 부자가 되시는 것이 진짜 노후의 행복한 비결이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내일 예고해드릴게요. 네, 죽음보다 두렵다.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나이 들면 누구나 안심할 수 없는 퇴행성 뇌질환. 바로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인데요. 기억을 송두리째 잃는 알츠하이머병. 10가지 대표 증상과 예방을 위한 4대 실천법 알아보고요. 움직임의 자유를 잃는 파킨슨병.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잘 때 잠꼬대를 심하게 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생활 속 증상과 확실한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